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국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긴급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긴박했던 비상계엄 관련된 소식들, 생생한 현장의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모들조차 몰랐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해제 선언, 그날 밤 소리 들어봅시다. 네, 이 비상계엄의 시작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였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예고도 없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그 긴박했던 상황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예고 없이 진행된 밤 10시 30분 긴급 담화.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밤 10시 56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지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가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갑니다. 새벽 0시 헬기에서 내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합니다. 이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새벽 0시 2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거나 부역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섭니다.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새벽 1시 가까스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참석자 만장일치였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0여 분. 대한민국은 그 2시간 반 동안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네, 계엄군 이 국회에 진입했죠.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20분 만에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군의 움직임을 4일 수요일입니다.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부 장관은 약 10분 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전군의 비상경계와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진돗개 2에 해당하는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습니다.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모든 간부가 부대에 복귀하고 감시 경계 근무가 강화되며 즉각 출동 태세도 완비해야 합니다. 그 사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합참 벙커로 이동해 계엄사령부를 꾸렸고 오후 11시 23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배포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실은 출입 통제를 강화했고 국방부와 합참 간부 등
직원들은 비상 소집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 특수임무단 등 계엄군은 이름표를 제거하고 특전복과 흑복 차림에 야간 투시경과 소총을 소지한 상태로 헬기와 전술 차량을 이용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자정을 넘어가며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충돌했고 일부 병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오전 1시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계엄군은 일단 국회 본청에서 철수해 인근에서 대기했습니다. 이후 오전 4시 22분 군은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는 입장문을 냈고 윤 대통령도 오전 4시 반쯤 계엄 해제를 선언하며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를 통제한 경찰, 이 경찰도 법을 어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20여 분 후에 경찰은 국회 정문을 둘러싸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 그리고 고발 이어졌습니다.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국회 출입이 막히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고 국회 보좌진 등과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건물 유리창까지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위법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검찰청 등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국방장관,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에 대한 고소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지휘관은 경찰을 정권의 보호막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글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저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약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걸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순식간에 국회 앞에 모였고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했죠. 네, 이 국회 앞에 인파로 가득 차는데 이 계엄 선포 이후 불과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시민들에 의해 생중계됐습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군 헬기가 날아드는 모습.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구글에서 계엄령의 검색 빈도는 최대치를 찍었고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은 90만 개를 넘겼습니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회 안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며 진행한 생중계엔 238만 명이 몰렸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은 60만 명이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국회의원들은 신속히 국회의사당으로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밤새 온라인 방송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름대로 각자의 처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과 공유함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장갑차 사진이나 야간 통행금지와 같은 허위 정보가 퍼지자 일부 이용자들은 직접 검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웅입니다. 이 비상계엄의 책임자들이 사과나 해명 내놓지 않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나섰고 집회와 함께 이 대학가에서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죠. 네, 서울 광화문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이 부산, 광주, 또 대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생 시국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 2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이 무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행보가 국민들의 내일을 너무 무섭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8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통해 국민의 결사와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하도록 한 것은 국민 위에 폭력으로 군림하려고 한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당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잘못되었다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학가에서도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거부권을 거의 20번 넘게 사용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다시 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저는 더 이상 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 홍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 곳곳이 동참했습니다.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나 2년반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청년들은 오늘을 살기에 급합니까? 5년 만에 학생 총회를 소집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그 소리도 들어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까지 생생한 목소리 쭉 들어봤습니다. 긴급 주간 뉴스 브리핑 곽지연 리포터였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